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경북 영주의 한 한옥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40년째 전통주 양조장을 지켜온 69세 할아버지와 서울에서 온 며느리 사이에 벌어진 진짜 막장 드라마예요. 돈과 욕심 앞에서 가족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반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특별한 행복이 찾아온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새벽 5시 경북 영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 기와 지붕이 정겨운 한옥 마당에서는 벌써부터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쩌익쩌익 송편치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69세 문정욱 할아버지는 40년 전부터 이 자리에서 전통주 양조장을 운영해오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누룩을 정성스럽게 다루는 모습이 정말 경건해 보였죠. 통통통, 통통통. 탁주 빚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가운데 할아버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장인의 손길이었어요. 할아버지. 10살 손녀 하늘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마당으로 나왔어요. 벌써 일어나셨어요? 저도 도와줄까요? 아직 어린 게 뭘 도와준다고 그래? 할아버지는 웃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뭔가 걱정이 서려 있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는 호기심 많은 아이답게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큰 술독 근처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이 술독 뚜껑 밑에 봉투가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편지 같은 거 숨겨놓으신 거예요? 할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 봉투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돌아가신 할머니와 함께 만든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하늘아.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손녀의 머리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어요. 지금은 추석 준비나 도와주렴. 하늘이는 더 묻고 싶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서 더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의 마음속에는 호기심의 씨앗이 심어졌죠. 추석 나침의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곧 이 집에 큰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햇살이 점점 높아지면서 마당에는 송편 냄새와 막걸리 향이 어우러져 진짜 명절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 서울 번호판을 단 검은색 SUV 한 대가 좁은 시골길을 따라 한옥 앞에 멈춰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42살 아들 도윤과 39살 며느리 세린이었어요. 어머, 공기 정말 좋네요. 역시 시골은 달라. 세린이 팔을 쭉 뻗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평소 명절 때 가져오던 선물 보따리 대신 검은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도윤이 큰 소리로 인사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 초조함이 묻어 있었어요. 실패한 부동산 투자로 빚더미에 앉은 그에게는 이번 추석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있었거든요. 왔구나, 도윤아.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길 많이 막혔지? 아니에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세린이 대답하면서도 시선은 이미 양조장 건물들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아버님, 그런데 요즘 이 동네 개발 소식 많이 들렸는데 정말인가요? 인사도 제대로 끝나기 전에 부동산 이야기를 꺼내는 세린을 보며 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개발이라니, 무슨 개발? 아, 모르셨어요? 이 근처에 KTX 신역사가 들어온대요. 세린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대형 아울렛도 생긴다고 하던데 그럼 이 일대 땅값이 엄청 오를 거 아니에요? 도윤이 아내의 팔을 살짝 당겼어요. 너무 성급하다는 신호였죠. 양조장 시세도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세린은 멈추지 않았어요. 추석 끝나기 전에 한번 진지하게 상의해 보시면 어떨까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40년을 지켜온 이 터전이 그녀에게는 그저 돈으로만 보이는 모양이었어요. 하늘아, 할아버지. 하늘이가 뛰어나와 아빠 엄마를 반겼어요. 긴장된 분위기가 잠깐 누그러졌죠. 우리 하늘이 많이 컸네.
도윤이 딸을 안으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도 잠깐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잠깐만요. 전화 좀. 도윤이 급하게 전화를 받으며 마당 한쪽으로 피했어요.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였을 거예요. 세리는 그런 남편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무렵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는 시간이 되었어요. 정성스럽게 차려진 제사상 앞에서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향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절 올리고 나서 이야기할까?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만큼은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늘이도 어른들을 따라 정중하게 절을 올렸고 도윤도 진심으로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차례가 끝나자마자 세린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아버님, 잠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실인 위임장이었어요. 미리 준비해온 서류였죠. 이게 뭐냐? 할아버지가 서류를 받아들고 물었어요. 양조장 매각을 위한 위임장이에요. 세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아버님이 직접 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저희가 대신 처리하려고 해요. 오늘 도장만 찍어주시면 내일부터 매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요. 방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촛불만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조상님 앞에서 재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 아, 그게. 세린이 당황했어요. 조상님 앞에서는 재산 얘기 말고 정부터 챙기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차례상도 제대로 정리 안 했는데 무슨 도장 얘기냐.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벨소리가 제사상의 엄숙한 분위기를 깨뜨렸어요. 도윤이 전화를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죄송해요. 급한 전화라서.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채권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왔어요.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이번 주 안에 안 되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고 했잖아. 도윤이 식은땀을 흘리며 전화를 끊었어요. 가족들 모두 그 전화 내용을 들었어요. 세린이 남편을 바라보더니 다시 할아버지께 고개를 돌렸어요. 아버님, 저희 상황이 정말 급해요. 부채 때문에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대답은 변함없었어요. 급하다고 해서 조상님을 무시할 수는 없다. 오늘은 추석이니까 내일 이야기하자. 세린의 얼굴에 불만이 스쳤어요. 시간이 없다는 생각에 조급해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늦잠을 잔 가족들이 하나둘씩 부엌으로 모여들었어요. 할아버지는 벌써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고요. 아버님, 너무 일찍 일어나신 거 아니에요? 도윤이 미안한 듯 말했어요. 괜찮다. 원래 일찍 일어나는 거 알잖아.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아침상이 놓여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전, 나물 몇 가지. 소박하지만 정겨운 시골 밥상이었어요. 하늘이가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어제 그 봉투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하늘아, 밥 먹을 때는 밥 얘기만 하자.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세린에게는 웃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제부터 계속 미뤄지는 상황에 짜증이 나고 있었거든요. 아버님, 세린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어제 위임장 이야기 좀 다시 해봐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밥 먹고 이야기하자. 할아버지가 다시 말했어요. 아니에요. 지금 해야겠어요. 세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일 하시면 언제 하실 건데요? 도윤이 아내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아버지 말씀이 맞아. 밥 먹고 해도 돼. 안 돼. 세린이 손을 뿌리쳤어요. 그러다가 실수로 김치전 그릇을 건드렸어요.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졌어요.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잠깐의 침묵 후에 세린이 폭발했어요. 아버님 세대는 이제 물러나셔야 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언제까지 옛날 방식으로만 살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그릇을 치우고 있었어요. 하늘이가 무서워서 아빠 뒤로 숨었어요. 돈이 필요하면
이 집을 팔아야죠. 양조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전통이에요? 세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이웃집까지 들릴 정도였죠.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다 들었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제서야 세린이 자신이 너무 과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점심시간 무렵 집안의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져서 하늘이는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었어요. 어른들의 싸움이 무서웠거든요. 그때 세린이 휴대폰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죠. 하늘이는 호기심에 살짝 따라 나갔어요. 대문 밖 골목 어귀에서 세린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응, 계획대로 가고 있어. 세린의 목소리였어요.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어차피 결과는 뻔해. 하늘이는 담벼락 뒤에 숨어서 들었어요. 아이에게는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 같았어요. 도장만 받으면 끝이야. 세린이 계속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양조장이고 뭐고 다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늘이는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양조장을 없애려고 한다는 뜻일까요? 아이는 무의식 중에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요즘 아이들은 다 그렇듯이 하늘이도 스마트폰 사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번 주 안에는 끝날 거야. 세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하늘이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 같다는 생각에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정확히는 녹음 버튼인 줄 모르고 눌렀죠. 아이가 실수로 누른 버튼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고집이 세시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손잡인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이 없거든. 세린이 통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늘이는 스마트폰을 보며 뭔가 버튼을 눌렀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게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는 몰랐죠.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였어요. 할아버지는 혼자 양조장으로 나갔어요. 달빛 아래 고요한 양조장에서 할아버지는 큰 술뚝 앞에 멈춰 섰어요. 하늘이가 물어봤던 그 봉투가 있는 곳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술뚝 뚜껑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고 그 밑에 숨겨둔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하나하나 펼쳐서 확인했어요. 첫 번째는 돌아가신 할머니와 함께 작성한 공증유언서였어요. 양조장과 한옥의 소유권을 손녀 하늘에게 물려준다. 문정옥에게는 종신 사용 수익권을 부여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두 번째는 사전증여 철회 각서였어요. 예전에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공식적으로 취소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며느리의 압박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둔 거였죠. 세 번째는 양조장이 문화재 보호구역 일부에 해당한다는 관청의 공문이었어요. 함부로 개발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는 제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고 조카뻘 되는 이서준 변호사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이서준은 지방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몇 분 후에 답장이 왔어요. 삼촌, 법적으로 충분한 카드를 가지고 계시네요. 이 서류들만 있으면 어떤 압박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화상통화로 자세한 설명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안심이 되었어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장치들이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온 거죠. 여보, 이제 우리 하늘이를 지킬 수 있겠소.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했어요. 그날 밤 11시쯤 할아버지와 도윤이 마루에 마주 앉았어요. 세린과 하늘이는 이미 잠든 후였고 아버지와 아들만의 시간이었어요. 아버지,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너무 한심하죠?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막걸리 한 잔을 아들 앞에 놓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동산 투자하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빚이 3억이 넘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짐작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채권자들이 이번 주까지만 기다려준다고 해요. 그 이후엔 법적 조치에 들어간대요. 도윤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아버지, 빚을 갚고 새 출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집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어요. 도윤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빚은 도와줄 수 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희망의 빛이 그의 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집은 못 준다. 할아버지의 말은 단호했어요. 이 집은 너희 것이 아니야. 네? 이 집은 하늘이 것이야. 할아버지가 설명했어요. 내 어머니와 내가 이미 결정한 일이다. 도윤이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법적으로도 정리되어 있어.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하늘이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 나한테는 평생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버지, 그럼 제 빚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자.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도윤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첫째, 세린이가 가져온 위임장을 찢어라. 둘째, 채권자들과 개인 워크아웃을 받을 때 내가 동행해주겠다. 셋째, 1년 동안 이곳에서 양조장 일을 배워라. 할아버지의 조건은 명확했어요. 마지막으로 재산은 계획대로 하늘이에게 물려주겠다. 이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 있나? 도윤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친척들과 이웃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추석이라 인사차 온 사람들이었는데 어느새 10여 명이 넘게 모였어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정욱이 형, 건강하시죠? 사람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세린이 다시 서류를 꺼냈어요. 어제 실패한 위임장이었어요.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세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희가 아버님을 모시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이 양조장을 정리하고 더 좋은 곳으로 이주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세린이 계속 말했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관리하기 어려우시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의 사촌형이 물었어요. 요즘 이 동네 개발 계획이 있어서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세린이 설명했어요. 이럴 때 팔아서 서울 근처 좋은 곳에 아파트 사들이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어요. 개발이라니, 무슨 개발? 정말 땅값이 올랐나? 세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KTX 신역사도 들어오고 대형 쇼핑몰도 생긴다고 해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부동산 업체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위임장을 내밀었어요. 아버님, 여러분도 계시니까 오늘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현실을 말하려면 진실부터 들어보자.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하늘이한테서 받은 휴대폰이었죠. 이것부터 들어보시지. 할아버지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하늘이가 실수로 녹음한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도장만 받으면 끝이야. 세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양조장이고 뭐고 다 정리할 수 있다고.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린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는 고집이 세시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녹음이 계속 재생되었어요. 세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언제 녹음한 거예요? 어제 하늘이가 실수로 녹음했더라고.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아이가 뭣도 모르고 누른 건데 의도치 않게 진실이 드러났네. 친척들이 수근거렸어요. 이거 완전히 계획적이네. 처음부터 속셈이 있었구나. 그건 농담이었어요. 세린이 변명했어요. 그냥 친구랑 장난으로 한 말이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도윤이 아내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그만해. 뭘 그만해요? 세린이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당신도 빚 때문에 급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모든 게 공개되었어요. 친척들 앞에서 집안의 민낯이 드러난 거죠. 할아버지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진짜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어요. 어젯밤 술독 아래에서 가져온 그 서류들이었죠. 첫째, 이것은 우리 집사람과
제가 함께 작성한 공증유언서입니다. 할아버지가 첫 번째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내용인즉 이 양조장과 한옥의 소유권은 손녀 하늘이에게 승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종신 사용 수익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친척들이 술렁거렸어요. 손녀한테 물려준다고? 언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둘째, 이것은 사전증여 철회 각서입니다. 할아버지가 두 번째 서류를 보여줬어요. 예전에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한 약속을 공식적으로 취소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셋째, 이것은 관청에서 받은 공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세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이 양조장은 전통문화재 보호구역 일부에 해당합니다. 함부로 개발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는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세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계획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때 할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상통화였어요. 아, 서준이구나. 화면에 35살 정도의 남성이 나타났어요. 조카뻘 되는 이서준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서준이 인사했어요. 삼촌께서 법적 자문을 요청하셔서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화면에 주목했어요. 방금 삼촌께서 보여주신 서류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서준이 차근차근 말했어요. 첫째, 공증유언서는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손녀분에게 소유권이 승계되고 삼촌께서는 종신 거주권과 영업권을 가지십니다. 세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둘째, 종신 사용 수익권이 있는 상황에서는 제3자가 임의로 매각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문화재 보호구역 제한으로 인해 개발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이서준의 설명은 명확했어요.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삼촌의 의사에 반하는 매각이나 개발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졌어요. 와, 미리 다 준비해 두셨네. 역시 정욱이 형은 다르다. 세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럼 위임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네요? 친척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네, 법적 근거가 없는 위임장입니다. 이서준이 답했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강요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세린의 말에 동조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할아버지 편에 서 있었어요. 정욱이 형, 정말 현명하게 준비하셨네요.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도 있다니. 사람들의 시선이 세린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화상통화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간 후 거실에는 가족들만 남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놀라며 아들을 일으키려 했지만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빚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아버지께서 40년 동안 지켜온 이 터전을 저는 그냥 돈으로만 봤어요. 눈물이 도윤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아들이 아니라 강도였어요. 아버지의 평생 심혈을 빼앗으려 한 강도였다고요. 할아버지의 눈가도 촉촉해졌어요. 일어나라, 도윤아. 할아버지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잘못을 깨달았으면 됐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정말 빚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도윤이 귀를 기울였어요. 첫째, 세린이가 가져온 위임장을 지금 당장 찢어라. 도윤이 세린을 바라봤어요. 세린은 여전히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여보, 위임장 줘. 세린이 망설였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줘. 도윤이 강하게 말했어요. 세린이 마지못해 위임장을 내밀었어요. 도윤이 그 서류를 받아서 찢어버렸어요. 조각조각 찢어진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둘째, 채권자들과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할 때 내가 함께 가겠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빚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할 거다. 도윤이 감격했어요. 아버지. 셋째,
1년 동안 이곳에서 양조장 일을 배워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돈만 받고 도망가면 안 된다. 일을 배우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진짜 가치가 뭔지 깨달아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은 계획대로 하늘이에게 물려주겠다. 할아버지가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이 집의 주인이다. 너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늘이가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저 아직 어린데 집을 어떻게 관리해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할아버지가 돌봐줄 거야. 하늘이가 다 크면 그때 물려받는 거고. 네, 할아버지. 세리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모든 계획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녀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제 그녀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했죠. 그날 밤 9시쯤 할아버지가 혼자 마당에 나왔어요. 추석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은은한 달빛이 한옥에 기와 지붕과 마당에 고요히 내려앉았죠. 할아버지는 작은 상을 마당 한가운데 놓고 막 빚어낸 탁주 한 잔을 올렸어요. 조상님께 올리는 술이었어요. 여보, 잘 지켜냈소.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했어요. 우리가 평생 지켜온 이 터전을 하늘이한테 물려줄 수 있게 됐소. 달빛 아래서 할아버지의 모습이 더욱 경건해 보였어요. 집은 돈이 아니라 기억이지.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웃고 울고 사랑하며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진짜 보물이야.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작업복을 입고 나온 거였어요. 아버지의 말에 따라 내일부터 양조장 일을 빼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죠. 아버지, 이 시간에 뭐 하세요? 응, 도윤나. 할아버지가 뒤를 돌아봤어요. 조상님께 인사드리고 있었어. 도윤이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한심했죠. 40년 동안 이 터전을 지켜오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도윤의 다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양조장 일도 배우고 아버지의 마음도 배우겠어요. 그래, 일을 배우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될 거야.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 일이 단순히 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달빛 아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아버지,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세린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럴 거야. 할아버지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누구든 자기 계획이 무너지면 받아들이기 어렵지.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러길 바란다. 그때 집안에서 하늘이가 나왔어요. 할아버지, 아빠, 여기 계셨네요. 하늘아, 잠들지 않았나? 할아버지가 손녀를 불렀어요. 달이 너무 밝아서 잠이 안 와요. 하늘이가 할아버지와 아빠 사이에 앉았어요. 우리 하늘이 이제 이 집의 주인이 된 기분이 어때?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늘이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지켜주실 거니까 무섭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만큼 지켜줄게. 하지만 하늘이도 차근차근 배워야 한다. 네, 할아버지. 세 사람이 달빛 아래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양조장에서 은은한 술 냄새가 풍겨왔어요. 40년 동안 이 터전에 스며든 전통의 향기였죠. 참, 하늘아.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말했어요. 내일부터 할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세히 봐둬. 언젠가는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네, 할아버지. 열심히 배울게요. 도윤도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도 아버지, 하늘이와 함께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추석 밤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다짐을 나눴어요. 갈등과 오해로 시작된 추석이었지만 마지막에는 화해와 희망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양조장에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새벽 6시 도윤이 작업복을 입고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양조장 일에 익숙해져 갔죠. 아버지, 이 누룩이 제대로 발효된 건가요? 응, 색깔을 봐라. 이 정도면 잘 된 거야. 할아버지는 인내심을 갖고
아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어요. 40년 경험으로 체득한 노하우들을 전수하고 있었죠. 하늘이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양조장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할아버지가 특별히 만든 작은 노트에 매일 배운 것들을 적어 나갔어요. 할아버지, 오늘 배운 걸 여기 적어둘게요. 하늘이의 노트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쌀 씻는 방법 7번 정도 씻되 너무 오래 담그면 안 된다. 누룩 보관법 습도와 온도를 잘 맞춰야 한다. 할아버지가 웃으실 때가 술이 가장 맛있을 때다. 마지막 줄을 보고 할아버지가 크게 웃었어요. 우리 하늘이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구나. 세리는 여전히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점점 변화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울로 돌아가자고 고집했지만 남편과 딸이 이곳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어느 날 저녁, 세린이 할아버지께 다가왔어요. 아버님, 응, 세린아.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며느리의 말을 들었어요. 돈만 생각하고 이 집의 진짜 가치를 몰랐어요. 세린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이서준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도윤의 채권 정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었죠. 삼촌께서 보증을 서주시고 도윤 형이 성실하게 상환 계획을 지키셔서 채권자들도 협조적이에요. 다행이구나.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서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양조장에서 만든 전통주가 지역 특산품으로 인정받아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이야? 네, 앞으로 전통주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에요. 이 소식은 가족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단순히 빚만 갚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어느 가을날 저녁, 하늘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커서 이 양조장을 물려받으면 뭘 해야 해요? 할아버지가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늘아, 이 집과 양조장을 지키는 건 건물을 보존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깊었어요. 정성스럽게 일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지키는 거야. 네, 할아버지. 그리고 욕심 말고 품격으로 지켜라. 할아버지의 당부였어요. 돈이나 성공보다는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거라.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할아버지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겨두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양조장 가업일지의 마지막 한 줄을 적었어요. 2024년 추석, 진정한 상속이 시작되었다. 하늘이에게. 그리고 그 일지를 하늘이에게 건네주었어요. 이제 내가 적어봐라. 하늘이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첫 줄을 적었어요. 할아버지께 양조장을 배우기 시작했다. 맛있는 술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배우고 있다.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밖에서는 추석 보름달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어요. 경북 들녘 위로 은빛 달빛이 쏟아져 내렸고 한옥 지붕 위에도 고요히 내려앉았어요. 40년을 지켜온 양조장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욕심과 갈등으로 시작된 추석의 소동은 결국 사랑과 화해로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 양조장에서는 할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손녀가 함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한 집안의 추석 소동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어요. 돈과 욕심 앞에서 가족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였죠. 세린처럼 현실적인 판단도 필요하지만 할아버지처럼 지켜야 할 가치들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도윤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새 출발할 용기도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하늘이에게 물려주기로 한 할아버지의 결정이었어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전통을 전수하겠다는 의지였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으셨나요? 명절 때마다 재산이나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라요.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